저는 한 1시간 정도 소요를 하는데 1시간도 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카페 보면 한 9,2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쇼핑몰이고 또 폐쇄몰이다 보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그런 시장이에요. 학교나 공공기관 이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당 좀 객단가가 되게 커요. 저는 마진율 좀 높게 잡고 있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1% 내외로 수수료를 잡고 있어서 외입 금액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이익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돈만 27만 원 네, 그쵸. 버신 거겠죠? 한 27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 정도는 회사가 부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학교장터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만 24살 셀러입니다. 네. 왜 갑자기 마늘 네, 이제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고자. 네, 오늘은 갓생을 살고 계신 24살 대표님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다니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회사도 다니시고 이제 투잡으로 하시면 힘들 것 같은데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시나요? 보통 저는 한 1시간 정도 소요를 하는데 1시간도 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조금 한지 됐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건데 완전 부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마냥 쉽다고 부풀리기는 싫어서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래도 하루 한 2~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쵸. 그럼 하루 1시간 정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11개월 정도 됐거든요. 거의 한 1년 다 되어 가는데 합해보면 한 9,200만 원 정도? 와, 사업 초반에는 매출이 별로 안 났을 텐데 그럼 그 네. 기간도 포함해가지고 9,200만 원인가요? 네, 그쵸. 대단하시네요. 지금 학교장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 잠깐 가능할까요? 네, 그 학교장터는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쇼핑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텐데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쇼핑몰이고 또 폐쇄몰이다 보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그런 시장이에요. 또 이게 또 학교뿐만이 아니고 또 교육청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제 물건을 떼다가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잠깐 출근 전에 이거 주문건 처리하고 있어요. 정산은 어느 정도나 걸리죠? 보통 현금 결제는 3일 안으로 보통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는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다 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쵸. 보통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넘게 걸린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돈이 묶여있을 걱정은 없죠. 회사가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 네.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한 3분? 3분이요? 저는 무조건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일부러 무조건 가까운 데로 잡아합니다. 2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 더워요. 땀나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제가 지금 일하는 사무실이고 지금 마침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업무 시작 전에 잠깐 주문 처리하는 거 짧게 보여드릴게요. 바로바로 처리하시나 봐요. 네, 왜냐면 학교장터는 많아봤자 하루에 주문이 한 3~4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주문 들어올 때 그때그때 좀 바로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학교장터는 좀 어떤 제품을 올리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좀 잘 팔리는 상품들로 다 깔아놓으면 한 번에 좀 많이 주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이 주문건도 한 건당 한 5개 제품을 한 번에 주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상품이 좀 쌓일수록 종류가 좀 많아질수록 한 번에 주문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단골 고객도 생기고 또 객단가가 점점 하면 할수록 좀 커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주문은 혹시 어디서 주신 건가요? 요번에는 도서관에서 주셨네요. 도서관에서도 주문을 주시나 보네요. 네, 도서관이나 교육청 이런 데서 또 주문 많이 주세요. 이게 원래는 학교 쪽에서만 했는데 점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관도 점점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오래 안 걸리면 주문건 한 건 처리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지금 오늘 들어온 거는 여기 31만 8천원짜리 이거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네. 30만 넘게 구매를 해주신 건가요? 네, 그쵸. 아무래도 학교장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공공기관 이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당 좀 객단가가 되게 커요. 그럼 마진율은 보통 얼마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마진율 좀 높게 잡고 있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네, 좋네요. 넣고 있어요. 주문 처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보통 그냥 아주 싼 폐쇄물 전용 도매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폐쇄물이다 보니까 좀 가격 메리트가 좋은 폐쇄물 전용 도매처 찾아보면 많거든요. 폐쇄물 전용 도매처요? 네, 일반인이 검색하면 물건이 나오지 않는 곳을 폐쇄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폐쇄물에만 공급이 가능한 도매처는 아무래도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매처는 아까 찾아서 주문 들어온 곳으로 배송 보내면 끝이에요. 아까 주문건이 30만 원이 넘었는데 네. 도매가가 한 20만 원이면 10만 원이 남는 건가요? 그쵸.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남았는지. 31만 8,150원에서 도매가가 20만 5,490원이었고 또 수수료가 9,500원. 그러면 네, 10만 7,160원. 30만 원 중에 10만 원 정도. 네, 그쵸. 수수료가 근데 5,500원인가요? 네, 맞아요. 아, 이 학교장터 진짜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1% 내외예요. 다른 플랫폼들은 보통 수수료가 최소한 10%에서 30%까지 받아가잖아요. 근데 학교장터는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1% 내외로 수수료를 잡고 있어서 외입 금액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이익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들어온 건 하나 보여드리면 네, 요거. 어제 들어온 것 중에 좀 큰 건이 있었는데 235만 원 정도 났거든요. 네네. 네, 요거 중에서도 수수료가 네, 11,000원 정도 나와가지고 이것도 마진이 한 60만 원 정도 오, 났던 한 건에? 건이었어요. 네, 한 건에. 따로 주문건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아, 원래는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도 되는데 어차피 하루에 주문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저는 이거 SMS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SMS 알림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요. 문자 오면 학교센터 들어가서 확인하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 비용 같은 거는 전혀 안 쓰시나요? 네, 왜냐면 학교장터는 광고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상품만 올리면 팔리는 구조여가지고 근데 이게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같이 좀 마케팅이나 광고 못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장점이죠. 그럼 오늘 출근하자마자 10만 원 번 건가요? 그쵸. 이번 거는 한 마진이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회사가 부업 아닌가요? 에이. 고생했습니다.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퇴근해야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저 이제는 집에 가서 마저 주문 처리하고 운동 가야죠. 운동은 매일 하시나 봐요. 별일 없으면 주 5회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제가 안 그래 보여도 그래 보이나? 체지방이 30% 정도 되거든요. 30%요? 네. 그 돼지 체지방이 15%라고. 네? 나이도 아직 어린데 왜 부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아, 저희 집이 그렇게 좀 풍족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못 사는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쌍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 두 명을 좀 키우려고 아빠랑 엄마가 되게 힘들게 일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그 교대 근무, 현장직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그 주말 거의 밤 9시까지 맨날 일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여유롭게 남들처럼 즐길 거 즐기면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부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업을 좀 많이 알아보는데 되게 좀 사기도 많은 것 같고 또 너무 종류도 많아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누구는 얼마 벌었네, 또 누구는 사기라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수강생 인증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수강생 인증이어도 뭐 단톡방 캡처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건 또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냥 간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첫 직장 딱 입사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월급이 세금 다 떼고 한 205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또 가는데도 시간이 막 한 2시간 이렇게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걸려서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퇴근하면 9시. 근데 손에 쥐어지는 거는 205만 원이니까 막 월세 내고 막 이것저것 하고 생활비 내고 적금 한 20만 원 넣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는 게. 한 6개월 다녀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막연하게 한 5년 뒤에는 나 되게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꿈을 좀 꾸고 있었는데 막상 바로 옆에 있는 회사 5년, 10년 다닌 사람들 봐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내가 정신이 좀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른 부업도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학교 장터라는 곳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처음부터 학교 장터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좀 잘 알려진 유튜브, 네이버 스토어, 쿠팡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근데 좀 혹하잖아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막 AI로 막 5분 만에 막 대본이랑 편집까지 막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막 몇천씩 번다고 하니까 헐 진짜 대박 이러고 혹했었는데 포켓몬을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것도 또 사입을 안 하면 마진이 안 남는 구조고 또 이제 광고 같은 거나 상세 페이지 제작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정적인 걸 추구를 하는 사람이라 올인을 해서 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런 부업을 우선적으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그 공동구매 중개라고 그 제품 가져와다가 인플루언서들 연결시켜주면서 중개 수수료 받는 거였거든요. 그때 마진이 한 5%에서 10%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면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왜 거기에 속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초보자가 하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인플루언서들은 저희 메시지를 안 봐요. 잡상인 취급이나 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웠고 왜 굳이 저를 가운데 껴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어떤 제품인지 다 아는데 제조사랑 직접 해가지고 마진 안 떼고 계약을 하지 왜 굳이 저를 통해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나 같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다. 또 속았다. 메타인지가. 그래서 그때 딱 메타인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거 말고 진짜 정말 쉬운 것부터 해야겠다. 단가가 낮아도 되니까 진짜 쉬운 것부터 해서 좀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는 순간이었죠.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거 주문 한 건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네네. 오늘 한 3건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 2건은 회사에서 처리를 했고 지금 한 건 남았거든요. 네, 한번 찍어도 되나요? 네, 이거 지금 이거 한 건 남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61만 5천 원짜리. 이건 얼마 남았어요?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 한 17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아까랑 합치면은 오늘 하루에 학교 장터로만 27만 원 네, 그쵸. 이상 버신 거겠네요. 27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아까 그 체지방 그 마진율 30% 넘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게 과연 될까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아, 네, 심지어 그쵸. 이제 마진도 넉넉하게 올리시잖아요. 네, 그쵸, 가격 그쵸.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팔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쵸.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 가격에 팔리지 싶긴 했거든요. 왜냐면 좀 비싸게 팔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 장터를 그 다른 오픈마켓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구매 과정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이랑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교 장터에서 선생님이 왜 물건을 구매를 하실까요?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그 선생님들의 개인 물품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어쩌면 이게 업무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무조건 싼 제품을 찾아보는 게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소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빠르고 편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공략을 해서 이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제가 11월 달에 판 주문권인데요. 요거 우산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 도매가 검색해보면 15,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15,000원을 떼어다가 35,000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비싸게 올리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 장터가 최저가가 상관이 없는 플랫폼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표님
학교 장터에 물건 어떻게 올리는지도 궁금한데 제품 등록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거 진짜 간단해요. 이거 저는 학교 장터 올리는 제품들 다 그냥 도매처에서 사진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올리거든요.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따로 손 안 대고요? 네, 그 상세 페이지도 그냥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올려요. 이런 많이 쓰는 이런 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거 이미지 저장해주고, 네, 상세 페이지도 네, 이렇게 저장해준 다음에 여기 학교 장터에다가 네, 물품 있으면 음양면 테이프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규격 같은 거 아까 5cm에 1m 5cm 1m. 그리고 저는 묶음 수량으로 보통 해서 그냥 수량은 한 5개 이런 식으로 하고, 제시 금액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최저가에서 그냥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6,100원 곱하기 1.3 하면 하나당 7,930원, 그리고 5개 묶음이니까 네, 39,650원. 저는 그냥 이렇게 도매가에서 마진 붙여서 그냥 팔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재, 재질, 뭐 테이프, 가세 있고, 판매단이 세트니까, 그쵸? 네, 아까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가는 그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네, 이미지는 아까 저장해놨던 거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배송 비무료, 제송 지역 이런 거 해서 그냥 등록,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거의 몇 분이야? 이거 1분도 안 걸렸어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걸리기는 하겠네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냥 올리기만 하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주문 처리하고. 그냥 이게 그냥 다예요. 너무 간편한데요? 그쵸. 그냥 노트북 좀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이거 학교 장터를 하신 지 11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이 잘 난 건가요? 아, 아니죠. 왜냐면 이 학교 장터는 조금 차근차근 수익이 좀 올라가는 구조여가지고, 저도 첫 달 수익이 매출이 한 50만 원 정도? 순수익이 한 19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상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 둘째 달에는 118만 원으로 좀 오르고, 겨울방학이라서 조금 줄어들었다가 계약 시즌이나 학기 중에는 순수익이 한 550까지 또 오르고, 지금 다시 조금 여름방학이라서 좀 떨어졌는데, 지금 그래도 방학이라 거의 반토막 났는데도 지난달 순수익이 한 340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최저점이에요. 왜냐면 작년 겨울에는 최저점이라고 하면 막 150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는데, 지금은 최저점으로 떨어져도 뭐 280, 뭐 340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하면 할수록 상품이 쌓일수록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 또 우상향하는 구조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끈기만 있으신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초보자들도 보통 시작하면 장터모님처럼 한 달 만에 수익이 나나요? 네, 보통 알려주신 대로 하면 등록 완료된 시점으로 한 달 이내에 수익이 납니다. 네, 저도 한 2주 정도 만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 하루에 3-4건 정도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평균 객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이게 제가 처음에는 대량 주문 상품을 많이 못 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객단가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대량 주문 노릴 수 있는 제품 위주로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대로 객단가가 올라갔어요. 평균 마진은 총 한 35% 정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한 달 빼고는 그래도 다 30% 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 한 40%에서 46%까지 가져가는 달도 있고요. 이제 운동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운동 가야죠.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학교 장터 하면서 음. 느끼신 장점과 단점 있을까요? 아, 학교 장터는 좀 장점이랑 단점이 확실한, 비와. 확실한 플랫폼인 것 같거든요. 일단 장점은 초보자가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고, 왜냐면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같은 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매처에 있는 사진 그대로 갖다가 등록해도 판매가 일어나는 채널이라서 초보자들이 하기 쉽다. 그리고 드는 시간이나 뭐 노동력들이 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엔잡으로도 가능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막 월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는 좀 불가능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좀 단점인 것 같고,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촬영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요즘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갈수록 약간 혐오나 비교 같은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이 하는 거는 나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정작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을 하는 사람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학교장터 하기 전에는 진짜 많이 이런저런 부업 찾아보면서 진짜 뭘 해야 되나 방황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선뜻 도전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도전이 있어야 또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학교장터를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그 전에 부업에 한번 실패가 있었어가지고 아 진짜 이번 실패를 내가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게 학교장터였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그 전에 실패가 없었으면 이런 기회도 좀 잡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저처럼 헤매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용기 내셔서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